안녕하세요. 리본카 제드민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분기 만에 무려 7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이게 정말 실화인가? 도대체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나 많이 팔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리면 보조금은 나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전기차 판매량이죠. 올해 1월, 2월, 3월 동안 판매된 전기차가 무려 7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린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작년 2025년 1분기 동안 판매된 전기차의 대수는 2만 8천 대 수준이었어요.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7만 대가 팔리게 된 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3% 정도 늘어난 거예요. 1분기 동안 판매된 모든 자동차 대수가 약 40만 대 정도 되니까 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로 판매가 된 겁니다. 진짜 이거 보면 많이 팔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기차가 이렇게나 많이 팔렸는지 한번 보면요.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역시나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무려 15,323대를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보통 이 정도 판매량은 국산차 중에서도 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판매량인데, 수입 자동차에서 이런 수치를 보게 될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모델 Y가 가격이 잘 나오긴 했죠. 특히나 이 모델 Y RWD의 가격을 300만 원 이나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롱레인지 올휠 드라이브랑 모델 Y 롱바디의 가격이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이거는 이미 예약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올해 판매될 양 자체는 이미 매진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제가 여기저기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출시된 이 테슬라 모델 Y 롱바디의 계약량이 이미 올해 판매 예정 대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당일 기준으로 오전 중에 예약한 사람들이 그나마 올해 내로 자동차를 인도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뒤부터는 올해 말이 좀 가능성이 있거나 내년쯤 초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6년 동안에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 Y가 인기가 많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럴만합니다. 지금 모델 Y RWD는 4,999만 원이고 보조금을 받고 출고를 하게 되면 약 4,7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에 옵션 몇 개 넣으면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심지어 모델 Y RWD는 전기차라서 취득세 140만 원을 감면받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최종 비용에서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풀 셀프 드라이빙을 활성화하게 되면 그 여파는 더욱더 커지겠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FSD V14.3 버전이 배포가 됐고, 기존 V14.2 버전 대비 성능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V15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V15 버전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거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비감독으로 주행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 보고 핸드폰 보고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운전면허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FSD를 900만 원을 한 번에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월에 약 한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나만의 개인 기사를 얻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진정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다음으로는 기아에서 EV3가 8,674대가 팔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소형 SUV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EV3가 올해는 별로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EV5가 가격을 300만 원 정도 인하하면서 가장 아래급 트림 기준으로 4,300만 원이 됐거든요. EV3랑 그래봤자 가격 차이가 3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면 300만 원 더 주고 준중형 SUV인 EV5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상은 EV3가 훨씬 많이 팔렸네요. 개인적으로 EV3가 한 2명 정도 타기에는 딱 적절하기도 하고, 롱레인지 기준으로 한 번 충전하면 500km 정도는 여유롭게 주행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PV5인데요. 8,086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는 카고 모델 같은 화물도 있고 패신저 모델도 있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꽤 자주 보이는 편인데, 이게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PV5 승용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450만 원 정도 받지만, 화물차로 뽑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1,100만 원을 받더라고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4,470만 원에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이 두 가지를 받으면 화물차가 2천만 원대의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 정도면은 스타리아보다는 크기가 좀 작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화물차로 뽑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포터 일렉트릭 같은 이런 화물차는 배터리 용량도 작아서 겨울철에 뭐 가득 충전하면 150km 갈까 말까 하는데, PV5는 배터리가 커서 주행거리가 긴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다음은 EV5가 6,884대를 팔았어요. EV5가 정말 괜찮은 차량인 게 뭐냐면 에어트림 롱레인지에다가 옵션 몇 개 달아서 출고하면은 보조금 받고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준중형 SUV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 집에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 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내연기관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5가 5,912대를 팔았고요. 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모델3가 4,550대를 판매했습니다. 모델3가 이 롱레인지 RW 모델이 은근 괜찮더라고요. 이 가격이 5,299만 원이긴 한데 보조금도 한 6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서 전환지원금이나 다둥이 뭐 이런저런 거 다 받으면 실제 자동차 구입 비용이 4천만 원 중반까지도 내려갑니다. 주행거리 길고 옵션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SUV를 사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모델3 RW 롱레인지도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진짜 가성비로 구매하겠다라고 하면은 4,199만 원짜리 그냥 RWD도 3천만 원 중후반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EV4가 4,000대 정도 팔렸고 아이오닉9도 3,200대나 판매가 됐습니다. 아이오닉9이 프레스티지 모델 정도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테슬라 모델 Y 롱바디가 6,999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오닉9이 판매량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현대보다 기아가 SUV하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판매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보이네요. 월간 판매량도 보면은 기아가 현대보다 한 5,000대씩 더 팔던데 맨날 서자라고 놀림받던 기아가 이렇게나 성장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판매를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BYD가 실라이언 7, 아토3, 돌핀, 실 이런 차량들을 합쳐서 무려 4,000대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중국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잘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파는데? 심지어 1분기에 4,000대를 판 거니까 1년으로 치면은 16,000대 정도를 판매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BYD가 신차를 꽤 쏟아낼 예정인데 제가 어딘가 그 꿈에서 본 듯한 기억에 살짝 따르면은 저렴한 준중형 하이 요거는 제가 나중에 꿈을 한 번 더 자세하게 꾸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주유소를 한번 보면은 가솔린 기준으로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저렴한 주유소들은 줄 서서 기름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출근길에 자동차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려서 출근하던 게 요즘은 한 40분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가가 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죠. 휴전 협정이라고 해도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고요. 앞으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톨게이트처럼 운영을 하면서 뭐 통행료를 받겠다, 한 대 빠져나갈 때마다 막 30억씩 받겠다 이러니까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겠죠. 앞으로 전쟁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휴전을 할지 종전을 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로 윗동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전쟁 5년 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은 보조금을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기후부에서 얘기한 정성평가나 뭐 보조금 지급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이 동나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1월에는 5,528대, 2월에는 29,689대, 3월에는 37,000대가 판매가 됐어요. 이렇게 판매량이 된다는 건 앞으로도 매달 3만에서 4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팔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약 40만 대 정도 언저리가 판매가 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26년 국내 전기차 보급 시행 계획을 보면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책정한 세금이 1조 6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승용 자동차를 위해 6,240억을 쓴다고 하고요. 민간 경상보조라고 해서 1,560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환지원으로 1,775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조금만 쉽게 풀어보자면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은 일반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고요. 민간 경상보조는 사업자나 법인 등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환지원은 아시다시피 내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다가 판매하거나 폐차 후에 구매하면 국고보조금에 비례해서 받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조금은 국가에서 대략적으로 총 몇 대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밑에
표를 보면 각 시도별로 분배되어 있고 총합 20만 8천 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 1분기 만에 이미 7만 대가 판매가 됐다는 거는 한 3분기쯤 되면 이미 20만 대가 넘게 판매가 돼서 국고보조금이 딱 동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조금이 바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기후부의 정성평가, 이거는 뭐 기후부 장관님이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번 정책 중에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예산이 2,300억 정도를 새롭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승용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물차도 포함된 보조금이라서 실제 개인을 위한 보조금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들어가는 예상 금액은 900에서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금액은 그래봤자 한 3,000대에서 3,500대 요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기차가 매달 3만에서 4만 대 정도 팔리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약 21만 대 정도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거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매달 3, 4만 대 정도 팔리는 양이 개인에게 판매되는 양이 있고 법인이 출고하는 양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매달 한 4만 대 정도가 판매된다 라고 하면 전기차 판매량이 한 4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 1조 6천억 정도 가지고 40만 대를 지급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법인으로 출고되는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던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던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10일인데 현 시점 기준으로 전국 161개 지역 중에서 48개의 지자체가 보조금 신청이 마감됐고요. 마감 임박 지역도 17개 정도가 됩니다. 예산 소진율이 상당히 빠르죠. 중소도시들 뿐만 아니라 큰 지자체까지도 마감 예정이에요. 부산, 대구, 인천 이런 곳들도 마감입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보다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대수가 훨씬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자체 보조금 안 받고 국고 보조금만 받고 출고할래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작년 한 9월쯤에는 국고 보조금만 받고 출고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능은 했지만 올해에는 아직 허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보조금 받고 출고하겠다고 하는 사람, 안 받고 출고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 요즘에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하면 대당 받는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바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원하는 돈은 그대로 두면서 혜택을 받는 대수를 늘리려면 전기차 지원 사업 금액이 한 1조 6천억이 아니라 뭐 2조, 3조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는 지금 이런 문제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완속 충전 사업자들의 충전기 설치 문제도 있고요. 완속 충전 요금도 뭐 처음에는 한 100원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눈 떠놓고 보니까 32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건 충전 사업자들이 다 다른데 충전 금액은 319원으로 또 통일이 돼 있어. 야, 이런 것도 정말 신기한데 이거는 기후부에서 철퇴를 들었죠. 뭐 로밍카드를 사용하면 280원까지 내려가게 하도록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지금 전기차는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전기차만 2대를 타고 있고 전기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또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부터 지금 현재 뜨겁게 이슈되고 있는 전기차 소식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